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일구원 사장을 요약한 내용 1편입니다. 로마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황제는 온화한 성품이었는데 이러한 성품은 장점이지만 통치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파우스티나는 자유분방한 기질로서 고지식한 그의 성향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파우스티나의 화려한 연애 편력에도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저서 명상록에는 그토록 정숙하고 온화하며 검소한 부인을 내려주신 신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요청으로 여신으로 선포되었고 신전에 모셔졌습니다. 아들 콤모두스의 나쁜 행실은 아버지의 미덕을 손상시켰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인성이 안 된 아들에게 재위를 물려주었다는 데서 비난받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콤모두스가 14살에서 15살이 되었을 때 이미 황제의 권력을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교육을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콤모두스는 내면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맛보게 된 권력에 취해 오만불손한 젊은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자 기번은 인간이 갈망하는 욕구를 소수만이 가짐으로써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권력욕이 가장 중대하면서도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욕은 갖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질 수 없고 그 결과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는 내전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환경에서 즉위한 콤모두스는 훌륭한 황제가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콤모두스가 어렸을 때는 사나운 성질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약한 성질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의 성질은 측근에 의해 타락하고 서서히 변해갔으며 마침내 잔인성이 영혼을 지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젊은 콤모두스는 콰디족, 마르코마니족과의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마르쿠스가 생전에 축출했던 비열하고 방탕했던 젊은이들이 다시 콤모두스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야만족들을 쉽게 정복하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떠벌리며 콤모두스를 안심시켰습니다. 방탕한 젊은이들은 판노니아의 병영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콤모두스에게 로마 생활의 달콤함에 대해 떠벌리며 로마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으나 콤모두스는 전쟁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가을이 되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콤모두스는 우아한 용모와 유창한 언변으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고 그 즈음 이루어진 야만족과의 평화협상으로 인기는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가 즐기는 유흥과 쾌락도 19세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거의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콤모두스의 치세 처음 3년 동안은 아버지 마르쿠스가 존경하는 고문관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잘 유지되었습니다. 콤모두스와 젊은 측근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흥청망청 즐겼지만 아직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을 결정지을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기 183년 루킬라가 2인자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후의 권력을 질투하였기 때문에 원로원과 공모하여 동생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녀는 사생활이 문란하였는데 자신의 연인 중 지위는 낮지만 야심이 큰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하였고 음모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며 루킬라도 추방당했다가 결국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콤모두스는 원로원이 보내는 것이다 라는 자객의 외침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원로원 전체를 증오하게 됩니다. 황제가 원로원의 불만과 음모를 찾아내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르쿠스 황제 치세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밀고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 황제가 존중했던 원로원은 이제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재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명도 높은 원로원을 처형할 때는 그 죽음과 관련하여
복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마저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제 콤모두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희생자 중에 특히 안타까운 사람은 퀸틸리아누스 가의 두 형제 막시무스와 콘디아누스였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형제였지만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미덕과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행정과 군대를 맡고 있었던 두 사람은 게르마니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콤모두스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베푼 최소한의 친절은 두 형제가 죽음까지 같이 하게 한 것입니다. 서기 186년 콤모두스가 폭정을 일삼는 동안 국정의 세부적인 일은 근위대장 페레니스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도 콤모두스 황제처럼 비굴하고 야심이 컸던 인물로서 전임자를 죽이고 공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국민들을 착취하고 그의 먹잇감이 된 귀족들의 영지를 가로채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페레니스는 근위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은 일리리쿰에서 군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를 탐욕으로 이끌어 재위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페레니스의 죽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군대의 하극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례였습니다. 브리타니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의 병사들이 페레니스의 행정 정책에 불만을 품고 1,500명의 정예군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서 항의하기 위해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겁에 질린 황제는 페레니스와 그의 아들을 처형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러한 하극상은 미래의 위험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공공행정이 무너지자 군대에서는 탈영병이 도망가기는커녕 거리로 몰려나와 약탈을 일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병 출신 마테르누스라는 자가 탈영병들을 모아 소규모의 군대를 조직한 후 감옥의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요구하라고 부추겼으며 에스파냐의 부유한 무방비 도시들을 습격했습니다. 속주의 총독들은 이런 약탈 행위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돕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황제의 위협적인 명령이 떨어지자 마테르누스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일단 해산 후 키벨레 축제 기간에 변장한 후 로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야심은 대담하게도 황제를 죽이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마치 성공할 것만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공모자의 밀고로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심 많고 어리석은 군주들은 비천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로 클리안데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프리기아 출신의 노예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춰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전임이었던 페레니스보다 더 강력하게 콤모두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집정관, 명문 귀족, 원로원 의원의 공직을 매매했습니다. 심지어 공직을 매매하지 않는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속주에서는 속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총독과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안데르는 3년 동안에 그 어떤 해방 노예보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황제는 때에 맞춰 그가 발 아래 갖다 바친 어마어마한 선물에 만족해했습니다. 클리안데르는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많은 목욕탕, 주랑, 경기장들을 황제의 이름으로 건설해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했습니다. 콤모두스는 덕망 높은 원로원이자 매형인 바루스가 클리안데르의 악행을 알려주려 하자 처형했고 안토니누스 가의 마지막 자손인 아리우스 안토니누스마저 처형했습니다. 아리우스 안토니누스는 클리안데르에게 반기를 든 속주 총독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페레니스의 죽음 이후 콤모두스는 약 한 달 동안 선정을 베푸는 듯 했으나 클리안데르의 폭정이 다시 시작되자 국민들은 오히려 페레니스가 더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흑사병과 기근에 지친 대중은 다시 찾아온 기근의 원인이 클리안데르가 곡식을 전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황제의 별장으로 몰려가서 클리안데르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사납게 요구했습니다. 근위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던 클리안데르는 기병대를 보내 폭동하는 시민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내로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밟혀 죽었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온 기병대에게 사람들은 돌과 화살을 던지며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근위병들의 특권과 오만에 불만이 많았던 보병대가 대중들과 연합하면서 수적으로 밀린 근위대가 퇴각하였고, 대중의 분노는 더욱 타올라서 거침없이 황제의 궁전까지 나아갔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쾌락을 즐기고 있던 황제를 방해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황제에게 폭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황제의 누이와 애첩이 눈물로써 상황을 알렸고, 그제야 황제는 쾌락에서 깨어났습니다. 콤모두스 황제답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서 클리안데르의 머리를 던져준 것입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일구원 사장을 요약한 내용 1편이었습니다.